결제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인원수로 상을 주겠다 결제 올리면 약 2주 정도 뒤에 2-3주 정도 뒤에 저희 시상식 날은 정말로 시상식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홍익대학교 메타버스 융합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최종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회 첫 순서로는 참여하고 계신 저희 교수님들과 외부 기업인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단장님부터 또 외부 기업인들 축사를 듣고 첫 번째 팀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괄 책임자신 김영철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축대학 양성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북 테크노파크 이근상 책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엔투스사의 손익성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겁쟁이 사자의 김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엔 없는데 한 분 더 참석해 주셨는데 동분별이라고 네. 천황의 대동별 유일하게 메타버스 사업을 하시는 라운디드 스타트하면 좋은데 둥글별 회사 네. 대표님 김동욱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중분별이 김동욱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자, 행사 첫 순서로 우리 김영철 교수님의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이 사업에 대한 또 발표에 대한 축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이게 6개월을 한다는 게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생도 힘들고 강사님도 힘들고 멘토님도 힘들고 담당하시는 직원님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꾹 참고 결과를 내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 경험상 이렇게 장시간 열심히 했다는 그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 엄청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들도 또한 여러분들 중에 좋은 사람들을 내년 12월에 뽑아서 3월에 바르셀로나로 MWC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특히나 내년 NWC는 직원들이 좀 덜 가더라도 학생을 더 보내자 막 이런 걸 또 열심히 추진하고 계셔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사 진짜예요. 혹시 여기 참석하신 기빈 여러분들 축사 한마디 이렇게 예. 혹시 갑자기 말씀드려서 당황하실까봐 제가 뜸을 좀 들였습니다. 공학과의 양성철 교수입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지인들이랑 북한산을 갔다 왔는데 좀 쉬면서 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이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한 학기 이렇게 수고하는 데 대해서 또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메타버스 사업단을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2달 전인가 조선대학교에서 그때 그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조선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보다 한 2-3년 일찍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국에서 이런 아카데미 사업단을 운영하는 교수님들 저도 그때 이제 참석을 해서
발표라는 걸 봤는데 역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랑 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걸 보면은 역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완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선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1년 전에 부경대에서 할 때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게임 학부도 있고 그 다음에 조영대학의 디자인 컨버전스도 있고 소프트웨어 융합도 있고 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조선대학교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유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한 3년 정도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이런 발표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와갖고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를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그 학생은 한 3, 4년 그 전에 이제 졸업을 했던 것 같은데 취업을 또 이렇게 같이 오늘도 보면은 이제 유사한 그런 데서 기업의 대표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취업을 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공기업도 가고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명함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벌써 젊은 얼굴인데 어디에 팀장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의 특성이 굉장히 이제 개성이 강한 그런 전공별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같이 네트워킹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것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전의 선배들이라든지 후배들이라든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몇 년 안에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지금 이제 5월 말이고 그러니까 저는 안식년이긴 한데 한 2, 3주 남았잖아요. 나머지 그 학기말 시험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울려요? 네, 조금만 보여주세요. 아, 네,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작다. 네, 다음으로 그 전북 테크노파크의 이근상 책임님께서 그 축사와 그 발표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근상이고요. 제가 다니는 그 회사는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연기관은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기존의 그 사업비를 투여해서 투자해서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 기관이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사업비를 주고 아마 이 지금 메타버스 사업도 그렇게 해서 학교가 사업을 그 따게 된 거고 정부에서 주는 거죠. 저희 그런 것처럼 저희 테크노파크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따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기업들한테 주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산업 그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해서 오늘 그 발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현재 그 저희 테크노파크는 그 요거를 뭐 개발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어떻게 그 기업한테 프로모션을 하고 어떻게 그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그 시장, 그다음에 경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로 언리얼 엔진 전문가를 위한 미래 산업 탐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가지 정도의 그 규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산업 메타버스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접했을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산업 메타버스는 실시간에 대한 그 제도 공정에 대한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는 비실시간일지라도 이 산업 메타버스는 바로 실시간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산업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퀄 실시간 리얼타임이라는 거죠. 핵심적인 그 특징은 이거는 메타버스 중에서도 산업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옆에 보시면 일반 메타버스와의 그 차별점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리얼 엔진을 했던 일반 그 소비자 중심 엔터테인먼트에서 산업의 효율성하고 생산성에 집중을 둔 리얼 산업 현장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럼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돈이 되겠죠. 성장 동력은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책이 있어서 그 뒤에 그 돈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은 어느 회사가 취직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계속 뉴스를 보시다 보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고 거기에 내가 공부도 하고 회사도 그쪽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5G하고 6G도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5G가 뭐 사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기술은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왜? 요런 안에서 그 데이터의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산업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하고 산업용 AI하고 클라우드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를 하다 보니 디지털 트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장, 돈이 있는 곳은 여러분 취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약 그 24년도에 산업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237억 달러 정도 되고 30%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2년까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정부가 스마트 제로 혁신 가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은 뭐냐면 베이스에는 디지털 팀과 메타버스가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 조그맣게 그 2024년 메타버스 산업 통합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서울이나 아니면 어디가 전시회 같은 게 열립니다. 이런 데 참석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나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그 발전 속도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지?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기술 동향으로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XR, 가상 확장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설명드린 대로 물리적 개체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가상 표현입니다. 정확한 가상 표현이죠.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리얼 월드에서 가상 환경에서 내가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신호가 바로 디지털 전달이 되고 리얼 월드에서 기계에 스위치가 오른쪽 돌아가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얼 월드가 되고 정확한 어떤 그 적용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흔히 했던 메타버스 안에서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뭐 유지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직업자 교육 훈련, 요즘은 직업자 교육 훈련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든 이런 쪽이든 해가지고 기계가 너무 그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직업 훈련 쪽으로 우선 적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그려내느냐? 그릴 필요가 없이 요즘은 또 3D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스캐닝하고 거기에 오브젝트에 대한 프로퍼티를 넣고 뭐 비해입을 넣고 해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고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이걸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험의 몰입형 경험의 핵심으로서 XR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공장이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그 언리얼 엔진으로 이렇게 가상 엔진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그 사용자가 간단한 기계를 가지고 환경을 조작하거나 현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언리얼 엔진이 나왔죠. 이 언리얼 엔진을 지금 교육을 받고 이거 수료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고자 싶어 해도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큰 기초와 그다음에 굉장히 그 많은 지금 경험을 했다고 6개월이면 엄청난 그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더 잘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산업 메타버스에서의 언리얼 엔진 특징은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 3차원 개인 개발 엔진을 산업 분야로 확장한 거예요. 리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리얼 실시간 렌더링
그다음에 산업 메타버스 구현이 사실상 요즘은 저게 그 언리얼 엔진이 표준 도구로 자기매김했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공부했다는 것,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앞으로 이 AI 환경, 뭐 이런 디지털 환경, DX 환경에서 최고의 자리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는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PPT를 뭐 달라고 그러시면 아마 줄 거예요. 그럼 더 자세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또 AI, IoT 익스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AI가 되겠죠. 이 AI를 사용해서 뭐 언리얼 엔진과 AI를 사용해서 산업 메타버스를 꾸려갈 거냐? 어차피 AI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D 모델 생성하고 프로토타이핑,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정확도를 AI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원고도 AI로 제미나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사물 인터넷과 산업망 IT도 이것도 사실은 산업 메타버스 핵심은 센서예요. 센서들이 퍼져 있고 그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6G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AI가 처리를 해서 어떠한 환경이 이루어질지 유출을 해낼 수도 있는 거로. 이렇게 진폭이 몇 도 이상 올라갔더니 뭐 볼트가 부러지더라. 그러면 미리 그걸 알고 말레서 알려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근데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까지도 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이 왜 들어갔냐면 그전에는 그 블록체인이 그냥 뭐 이럴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필수가 돼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의 무결성, 보안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관심사인데 요것들이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학습해갖고 가지고 있으면 그 취직 현장에서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그 자기가 위를 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24년 10월에 메타버스 국제 표준기술 워크숍이라는 게 열렸어요. 표준기술을 왜 봐야 되냐면 저게 산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걸 가서 보게 되면 이런 게 표준이 되겠고 내가 저걸 공부하거나 저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써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 했기 때문에 진로 탐색 분야에서는 쭉 나중에 요거를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NG5, 그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언어, 디지털 플랫폼, XR기 연동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받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AI도 물론 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4개 보시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지, 언리얼 엔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필수 역량, 모대 역량 이런 게 있는 것도 한번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면 받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이제 그 지금 현재 여러분 선배들도 직접 제작해서 만든 건데, 의료 분야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인공호흡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다뤄야 되는지 직접 의사들한테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산 분야, 마케팅 분야도 있고, 자동차 분야, 설계 분야도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국방 분야, 특히나 요즘 핫 이슈가 이제 국방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업 체험 교육 훈련도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연락을 해주셔도 되겠고, AI 기술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충분히 가지셨어도 되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말씀을 빠른 시간 내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전달하시려다 보니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쓸모가 있는 말이고 또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저거 아닌데 뭐 이럴 수 있지만 아까 분야가 막 3D부터 해갖고 다양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경청해 주셨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엔투스사의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 소개와 또 이제 채용자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내용들, 그죠? 또 청년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고민하시는지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 했어. 이거야. 터되지 않았어. 이제 극단적으로 가야 돼서. 지금 너무 좋아하는 팀 있어? 삼식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연수 대표 손익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게임 쪽 출신이거든요. 게임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2025 대한민국 게임계 현황과 이제 실감 콘텐츠, 저희는 요즘 메타버스라는 단어보다 실감 콘텐츠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실감 콘텐츠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엔투스 대표고 현재 동양대학교 게임학과에 겸임 교수로 있고 주전공은 엔진 쪽입니다. 엔진. 보시다시피 이제 2007년부터 이제 게임업계에 있었고 언리얼 엔진을 만지기 시작한 게 2007년이고 유니티 엔진은 2010년부터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리얼 엔진은 한 18년 정도 만지고 있는데 원래 배경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였죠. 그래픽 디자이너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TA라는 직군이 있어요. 테크니컬 아티스트인데 엔진을 만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뭐 버퍼나 아니면 렉이 걸린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프로파일링하는 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D를 거쳐서 현재 실감 콘텐츠 쪽 개발하고 있고 현재 엔투스라는 회사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시뮬레이터가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게임이랑 시뮬레이터랑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게임 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현재 27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성장률은 매년 3에서 5% 정도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 급성장했다가 약간 주춤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 이제 시장 규모로는 4위에 있습니다. 원래 5위였거든요. 5위였는데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업계 중에 이제 최근에 급격히 커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죠. 크래프톤이라고 이제 펍지를 소유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인데, 그리고 최근에 인조이를 발표를 했죠. 저도 이제 인조이 프로젝트에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고 약간 시뮬레이션, 인생 시뮬레이션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유명한 심시티라는 게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시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게임 시장은 3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은 이제 7.8% 정도 나오는데 중국이 워낙 커서 그래요.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고, 그리고 꾸준히 1년에 거의 1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이제 플랫폼별 점유율을 보시면 모바일이 압도적이죠. 모바일이 50.3%, 6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PC 게임, 그 다음에 기타 플랫폼, 그 다음 콘솔 게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로는 이제 얼마 전에 넥슨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넥슨의 전략은 모바일에서 벗어난 이제 콘솔 위주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콘솔이 조금 요즘은 대세죠. PC보다는. 하지만 모바일을 이길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보급량 때문입니다. 네. 모바일, 여러분들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을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제 뭐 콘솔이나 PC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요즘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AI가 등장을 했죠. AI가 등장하고 이제 게임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냐, 실력 좋은 UI 디자이너를 원하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 잘하는 실력 좋은 디자이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 잘하는 캐릭터 디자이너를 원하고 있고 AI를 활용 잘하는 프로그래머들을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팀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6명밖에 없고 게임 개발에 들어갔는데 6명 모두 AI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개발자들, AI를 사용해서 UI 디자이너 혼자서 AI를 활용해 보니까 UI 디자이너 4명의 몫을 혼자 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6명이서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게임이지만. 그래서 이제 개발 과정에 AI가 필수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게임 하다 보면 이제 NPC, 게임 안에 이제 NPC들이죠. NPC들이 AI가 적용되면서 이제 자유로운 대화 혹은 자아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AI가 적용됐더니 자기가 NPC인지 모르는 실제 캐릭터인지 아는 그런 일들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게임 시장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의 강점 네트워크죠. 5G 인프라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PC에서 게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게임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클릭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유의 게임인데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산업 전반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방금 전에 이제 PT에서도 보셨듯이 모든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생각 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커지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마이닝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들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나 게임학과 졸업 작품전을 메타버스 상황에서 모두 추진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제 생각에는 모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회사라는 걸 처음 만들기 전에 현대자동차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유니티 엔진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현대 같은 경우가 현재 싱가포르 공장이나 아니면 미국 공장 같은 경우가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한 인력이 한국에 비해서 한 7분의 1 수준으로 같은 규모의 인력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2017년부터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고, 그래서 인력이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모두 자동화로 바꾸면서.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류 K 문화의 연계로 인해 가지고 국내 게임 시장에 갑자기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제 게임 산업계에서 이제 도전 과제가 이제 규제 환경 변화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 물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중국의 속도는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웹 3.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웹 3.0이 나오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유니티 웹 GL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인재 확보를 위해서 현재 회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감 콘텐츠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XR, 현재 구글이랑 삼성이 협업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XR 기술이 이제 앞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팜
아니면 디지털 트윈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이제 메타버스가 여기에 융합돼서 앞으로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 실감 콘텐츠 트렌드는 이제 초실감형 메타버스라고 이제 5G, 6G를 활용한 초실감형 메타버스 그리고 뇌와 연동된 뇌 컴퓨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감각 이제 하드웨어가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실감 게임이라고 인조이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발표는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겁쟁이 사자 김준 대표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겁쟁이 사들의 김준 대표입니다. 저도 솔직히 뭔가 준비를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조금 이제 그냥 왔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조금 간단하게 좀 어떤 인재상을 좀 바라고 있고 그리고 뭔가 창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는 이제 서울 쪽에 있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아니면 기업의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의 이제 디지털 트윈 쪽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폼 쪽을 이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실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성을 좀 높게 봐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계신데 실제 많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강연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강연하는 것들은 대부분 창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이 굳이 취업도 있지만 창업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쨌든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모든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런 이제 직원들을 좀 부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좀 키워보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팀을 리드하거나 그런 역할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이제 개발을 하던 개발자 출신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2015년에 메르스.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메르스가 한국에서 터졌을 때 낙타 메르스였죠. 그때 이제 제가 개인 개발자로 이제 그 메르스.com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 병원들의 위치나 메르스가 어디서 터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때 창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충분히 그냥 소프트웨어만 개발할 줄 아는데 이런 게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나도 한번 이런 거 만들어 볼까라는 그런 꿈을 펼치게 됐다고 제가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졸업 전시회를 하고 어떻게 이제 또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 팀 내에서도 분명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그거부터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의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발표회를 못 봐서 그리고 이런 이제 저는 맨날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만 나갔었는데 저도 솔직히 메타버스에 관련해서는 되게 이제 좀 앞으로 산업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한참 붐이 좀 꺼진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스마트 팩토리나 그러니까 디지털 팩토리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보셨다면 이제는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디지털 트윈을 좀 공부를 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지금 예산이 되게 많이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저희 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들어갈 때 뭐 수시를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시를 보면 내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은 내가 무슨 동아리를 만들고 무슨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어떤 회사 어떤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는 걸 되게 상세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도 똑같거든요. 이제 내 기술 스펙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학에서 어떤 팀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활동으로 나는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실패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리고 성공했을 때 느꼈던 그런 기술적인 성장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기업들이 예전에는 기술이 거의 막 편차가 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고 많이 뽑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 사람의 인성됨을 좀 많이 보는 그런 게 좀 많아졌고 그리고 팀원들이랑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해서 그 팀을 꾸릴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앞으로 이력서를 쓰시거나 뭐를 이제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시더라도 이제 내가 살아왔었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내가 근래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쓰신다면 앞으로 취업하실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천안에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세종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가끔 좀 내려와서 또 이런 것도 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교수님한테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발표팀 준비해 주시고요. 팀 비버의 킥오프 프로젝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웹 메타버스 쪽과 그 3D 메타버스 쪽이 있는데 웹 쪽은 이제 베이스한 기능 중심이다 보니까 꼭 3D 요소가 안 들어간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다른 강사분들 김진환 강사님, 최민지 강사님, 이도규 조교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롯데정보통신 칼리버스에서 정현웅 멘토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